안녕하세요, 컴바보입니다. 오늘은 컴바보의 컴퓨터 방송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와 방송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세한이고요. 만으로 28살입니다. 그리고 엔키라는 벤처 회사에서 악성 코드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는 컴바보라는 닉네임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은 우선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혼자서 나는 컴퓨터 방송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이미 유튜브 채널에 컴퓨터를 주제로 방송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저는 그런 방송의 애청자고, 방송을 보다 보니까 매번 방송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방송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런 방송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송의 모토로는 재밌는 교육 방송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꼽아보면,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게 코딩, 디버깅 관련된 컴퓨터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교육 방송이 이제 목표거든요. 그 실제 컨텐츠로는 CTF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내용들, 그리고 취약점 분석과 공격 코드 작성에 대한 것들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슈가 되거나 유명한 악성 코드 분석.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것들을 방송 컨텐츠로 준비를 해가지고 제 방송 취지에 맞게 방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현재 9월인데 4월달에 제가 방송 장비들을 구매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밀렸는데, 오늘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꾸준히 방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컨텐츠는 CTF 문제예요. CTF 문제풀이를 준비를 해뒀고요.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오늘 방송을 도와줄 헬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잠깐만, 여기 너가 나와야 돼. 제대로 나오게. 네. 이 친구는 오늘 방송을 도와줄 헬퍼고요. 저랑 같이 살기도 하고 저랑 같이 일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세안이랑 같이 엔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하고요. 다들 그냥 저를 재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세안이가 때마침 CTF 문제풀이를 해준다고 해서 또 옆에서 같이 볼 겸 또 좀 도와줄 겸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 헬퍼 소개를 이렇게 마치고 오늘 방송 내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에 해당하는 건 다 끝났으니까 캠을 치우고, 거슬리는 거 치우고 이제 본 방송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 헬퍼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이 교육 방송이 모토다 보니까 계속 헬퍼가 제가 방송 진행하는 거를 보면서 뭔가 질문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헬퍼의 관점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아무래도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방송에 헬퍼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CTF 문제입니다. 폰업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2014년도 화이트햇 콘테스트에 출제됐던 예선전 문제예요. 근데 왜 지금 2017년도인데 무려 3년 전 문제를 풀고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대회 당시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고요. 그리고 무려 구글 프로젝트 제로에 이정훈 씨가 한국에 계실 때 출제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예선전에서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너무 괴로웠죠. 근데 그 당시 생각하기로 언젠가 이 문제 풀어야겠다 하고선 제가 좀 짜매놓은 문제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4번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제가 서버에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접속을 해볼게요. 8888번 포트에 문제가 가동 중입니다. 접속을 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거는 베이스 64 메시지죠. 베이스 56 그런 건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텍스트라면은 베이스 64니까 베이스 64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just found this binary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베이스 64 메시지가 바이너리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요거를 확인해야겠죠. 같은가 다른가. 보시면 바이너리들이 메시지가 서버에서 오는 메시지가 서로 달라요. 근데 중복이 있는 건 요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대회 당시의 문제들을 100개, 200개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정훈 씨한테 서버의 환경을 받은 게 아니라 5개 바이너리를 백업을 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개수가 적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대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매번 다른 형태의 어떤 바이너리가 서버에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날리고 일단은 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 바이너리를 떨구는 스크립트를 코딩을 해볼게요. 일로 첫 번째니까 다운로드. .net 1.1.1.2에 8888 그리고 이러면은 서버랑 통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헬퍼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특정 문자열이 올 때까지 자 여기서 하나를 열고 NC 1.1.2에 8888 그러니까 요 마지막 메시지가 사디스트라고 해서 매번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메시지까지 서버에서 주는 메시지를 누적하는 함수를 작성 중입니다. 그러면 한 개씩 받아서 시점 find when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종료를 하고 얘를 돌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이너리는 요거를 메시지를 복사를 해서 이런 메시지가 도착할 때까지 동작을 하나요? 네, 제대로 동작을 했고요. 그리고 얘가 멀티라인으로 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네, 출력이 제대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메시지상 첫 번째 줄은 아이고 너무 많네. 오 너무 많네. 첫 번째 줄은 그냥 just found this binary니까 빼버리고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가면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에도 개행이 있죠. 세 줄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도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마이너스 2까지 출력하면 되나?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네.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다. 1부터. 그러면 0번째는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야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랑 마지막에 있는 거 보면 네. 마이너스 1 바이너리에 마이너스 1. 얘는 빈칸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얘들을 이어 붙인 다음에 베이스 64로 했을 때 바이너리라고 했으니까 리눅스 바이너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출력을 했을 때 elf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제대로 다운로드를 한 거죠. 그래서 얘를 bin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 아이다로 열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bin. 그러면 1.8 실행을 하면 아이고 바이너리 됐죠? 그리고 bin을 봤을 때 elf 64비트 바이너리고 shared object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마 PIC 옵션을 이용해서 얘를 컴파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PIE 그 포지션 인디펜던트 코드라는 옵션이 들어갔고 얘는 바이너리가 프로세스로 이렇게 메모리에 매핑됐을 때 매번 랜덤한 주소에 매핑이 되는 어떤 보호 기법이 지금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스트립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다이너미컬리 링크드라니까 정적으로 컴파일 안 됐으니까 얘를 실행하면은 시스템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얘가 의존하는 뭐 립시나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메모리에 올라올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너리를 받아봤고요. 그러면 일단 코딩을 계속 불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할게요. 그럼 훨씬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도 닫아주고 필요 없는 거 치우고 그러면 아이다에다가 얘를 던져서 열어보면 되겠죠. 심볼들이 살아있고요. 왼쪽에 이쪽에 심볼들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함수 목록을 보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얘 프로그램 자체는 기능이 아마 단순하다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함수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 알람해서 20초, 그러니까 서버에 접속했을 때 20초 후에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어떤 게 있냐면 CTF에서 그러니까 매번 서버에서 돌려주는 바이너리가 다르고 다른 바이너리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그에 맞는 익스플로잇을 작성하는 문제 유형을 AG 타입의 문제라고 해요. 오토 익스플로잇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런 타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서버에 접속해서 바이너리를 다운받고 자동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해야 될 거고요. 우선은 첫 번째 바이너리를 대충 살펴볼게요. 메인 함수 자체는 크기가 작네요. 블록도 좀 단순하고, 그리고 여기서 콜되는 명령어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뭐 fopen 그리고 fclose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얘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뭔가 복잡한 함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얘 안에서는 어떤 거 볼까요? 보면은 뭐 프린트 플러시 하는 거, memset 하는 거, 그리고 아마 이거를 C++로 짜서 이렇게 나오는 걸 거예요. new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메모리 동적 할당하는 게 사용되고 있고요. 뭐 fread 함수들을 많이 호출하고 있네요.
메인으로 돌아가서 메인 함수 로직들을 봐볼게요. 먼저 알람 세팅하고 아까 저희가 서버에서 메시지 받던 거 사디스트라는 메시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잠깐만, 근데 방송 시간 체크를 안 했네. 1시간 정도 넘으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설명 계속 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시작 부분이고 뭔가 상수값을 넣네요. 그리고 상수값을 다른 값이랑 비교해 가지고 컨트롤 플로우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한눈에 파악이 안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요 상수값들이에요. 요거를 같이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풀게 될 문제 이름 제가 소개했나요? 헬퍼님? 멘탈 마이너 내가 소개했나? 멘탈 마이너라는 얘기는 안 했어. 아, 그래? 사실 왜 이렇게 빼먹냐? 첫 방송이라서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름이 멘탈 마이너인데 이 멘탈 마이너 바이너리에는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이라는 난독화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고, 아까 그 파스 함수, 이런 그 컨트롤 플로우가 이렇게 평평하게 뭔가 펴져 있죠. 이런 게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이라는 난독화 기법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얘가 문제가 매번 다른 바이너리가 날라오는데 걔가 그 난독화되어 있으니까 그 난독화를 깨야 될 거잖아요. 뭐 얘를 그냥 헥스레이로 보면은 쉽게 풀리지 않는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헥스레이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게 매번 다른 형태로 날라와요. 게다가 한번 어디 갔지? 바이너리 두 개를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확률이 5분의 1 확률로 같은 바이너리일 수도 있지만은 한번 볼게요. 3DD0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040 다르네요. 두 개 바이너리를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 그 프로그램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보려면은 일단 각 함수의 스택 뎁스를 보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0x50 80바이트고요. 그리고 얘도 80바이트. 메인 함수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프도 한눈에 봐도 비슷하고, 메인 함수에서 콜하는 것들 보면은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같은 것 같은데요. 그죠? 얘를 이쪽으로,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같습니다. 사실 서로 같고, 그러면 아까 그 문제의 파스함수 어디 갔지? 얘를 살펴볼게요. 그래프는 비슷해 보여요. 아마 똑같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자세하게 봐야겠죠? 보시면 일단 스택의 뎁스, 동적 할당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함수가 스택을 조금 쓸수록 그 기능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일단 그 크기가 다르죠.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첫 번째 F리드, 여기가 이제 저희 입력에, 그러니까 저희 키보드 입력이 이제 서버로 전달돼서 프로그램이 소모할 때 첫 번째로 여기에 이제 닿을 텐데, 여기에 스택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스택 위치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이즈 N 0x2D0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28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컴파일 할 때 소스 코드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가지고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난독화를 먼저 해결을 하고, 도대체 매번 달라지는 부분이 어딘가,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이 취약점에 혹은 저희 익스플로이 코드에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익스플로잇을 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고 사실 그리고
이렇게 매번 새로 다운받아도 되지만 저희가 뭐 라이브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가져와서 할게요. 빈투 그리고 빈투 서버에는 제가 여기다가 바이너리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요 5개 바이너리가 사실 지금 호스팅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일일이 안 받고 그냥 제가 복사를 해왔고요. 요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고민을 했는데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그쵸. 헬퍼가 요걸 지적을 했네요. 네 번째에서는 컨트롤 너무 스타일을 모르겠습니다. 람도카 기법에 대해 설명. 그러면 여기서 임시 작업 경로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난독화 도구를 개발하는 거 아니고 손으로 그냥 그 원리에 맞게 난독화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파일, 소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파일은 처음에는 표준 입력이다가 만약에 ALGC가 2면 F 오픈해가지고 ALGC 첫 번째 어떤 프로그램인지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인자로 주면은 파일을 열고 인자가 없을 때는 표준 입력을 하싱하는 소스로 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닫아버리고 그리고 리턴하고 되나? 요거를 안 했네요. 보통은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빌드가 됐죠. 1번 문제부터 1번 바이너리부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템프에 1번 바이너리를 보면 자 보시면 확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얘가 ARGC를 체크를 해가지고 인자가 있으면 걔를 열어서 열로, 인자가 없으면 걔를 건너뛰고 열로. 그러니까 그 컨트롤 플로우 if문이 있긴 한데 조건부 분기가 있긴 한데 매우 단순한 형태죠. 이 코드에다가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의 개념을 원리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매번 치느니 복사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파일은 스탠다드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하나 들어갑니다. 그 스테이트라고 할게요. 이미 값을 줬고요. 4개 이미 값을 적어버리고 그리고 무한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얘를 무한 루프를 돌려버리고 안에서는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분기들을 만듭니다. 조건부 분기를 여기서 만들고요. 일단 얘 왼쪽의 코드랑 동일한 패턴이어야 돼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파일 포인터에다가 표준 입력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첫 번째 행위가 ARGC, 그러니까 아규먼트 카운트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 될 첫 번째 케이스문은 시작 지점, 시작 스테이트일 때 여기로 진입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를 여기서 분기를 시키는 거죠. ARGC가 2이면 4242 아니면 0x 43 43 43 43. 그렇죠? 얘를 보기가 안 좋으니까
줄여버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 그죠? 그러면 ARGC가 2일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죠. 4일 하는 게 소스를 변경하는 거죠. Fopen 그리고 얘가 해야 되는 거는 다음 스테이트를 변경을 시키는 거고요. 좀 분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MX434343 때는 얘가 뭘 하냐면 왼쪽이랑 동일한 행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F 클로즈 그리고 리턴 제로. 안 될 거예요. 뭐가 안 되죠? 다가 들어갔고, 네. 그리고 윗부분에 인클루드가. 인클루드.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 된 건가요? 네, 제대로 됐네요. 빌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디 갔어? 사실 왼쪽이랑 오른쪽 코드는 정확하게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똑같은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왼쪽 코드는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한눈에 파악이 되죠. 얘는 뭘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오른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스 코드로 봐도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while 루프 안에 스위치 문을 두 개를 써가지고 얘들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정확한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은 논문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명이 부족하거나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설명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가 바이너리가 빌드가 됐으니까 플래트닝을 적용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비교해 볼게요. 2번. 되지 않았나요? 파일이 안 돼. 스테이트먼트 엔드 보이고. 뭔가 이걸 빼먹었네요. 워닝은 무시하고, 그죠? 그러면 2번 생겼으니까 2번을 열어보고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은 프로그램인데 뭔가 모습이 다르죠. 그죠? 2번 같은 경우가 더 같은 코드인데도 그냥 읽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난독화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얘 모습을 잘 보면은 아까 그 바이너리랑 비슷해요. 아까 서버에서 다운받은 거 제가 다 여기다가 넣어놨죠.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메인 함수랑 제가 이름을 분류로만 해놔가지고 1번이 아니라 2번이랑 문제 1번이랑 얘를 왜 이렇게 되지? 윈도우가 뭔가 얘랑 좀 뭔가 비슷한 느낌 나지 않나요?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예제 코드로 작성했던 그 메인 함수의 코드가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함수들이 빠져 있을 뿐이지 그 메인 함수를 그대로 썼던 거거든요. 요게 예제 코드죠. 네. 그래서 얘를 따라가 보면은 얘만 이렇게 하면 되나? 얘 최대화 어떻게 하죠? 위로.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 스테이트라고 할게요. 시작할 때 상태 값을 놓고 이 상태에 따라서 상태를 쫓아가 가지고 점프 낫지르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요 코드 여기 색칠을 해볼게요. 여기가 원래 이제 제 프로그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코드고 얘들은 그냥 난독화 코드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ARGC 확인하고 다음 스테이트 설정하고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의 값에 따라서 여기냐 실제 코드가 어떤 게 실행되냐 라고 분기가 되는 거고요. 얘를 생각을 할 때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같은 원리의 난독화 기법이 적용된 바이너리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이너리를 바라볼 때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 볼 거예요. 얘는 뭐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초기 스테이트 값을 알면 이 바이너리가 첫 번째로 실행하는 코드가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여기 부분을 메인 디스패처 소스 코드에서 보면은 그 부분이 될 거란 말이죠. 2.c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그 부분이 될 거고, 매 케이스들이 여기서 분석이 되는데 각각 얘도 그렇고 색칠을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요 빨갛게 색칠된 애들을 서브 디스패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실제 제 프로그래머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도가 담긴 제 코드, 실제 코드를 이제 리얼 코드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얘들이 뭔가 행위를 마치면 마지막에 요 점프문 하나로 모여요. 여기. 그죠? 왜냐면은 루프를 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흐름이. 그래서 이 색깔이 겹치죠. 뭘로 하지? 네, 요 하늘색 부분을 프리 디스패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런 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를 보시면은 이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을 얘들이 어떻게 그거를 깠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서브 디스패처니 메인 디스패처니 저런 개념들 저기서 검색해서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먼저 이 세 개 개념이랑 뭐 이니셜 스테이트 이런 걸 설명을 드린 거는 이 난독화 기법을 난독화를 해제할 때 사용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에 대한 난독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대충 느낌 아니까 느낌만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용된 난독화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제가 어떤 함수에 지금 그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이 적용된 함수의 시작 스테이트를 알면은 이 스테이트들의 스테이트 값을 들고 서브 디스패처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리얼 코드 블럭이 실행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라고 했을 때 지금 7에코 뭐 44로 시작하는 어떤 스테이트 값이 있었는데 그 값을 알면은 서브 디스패처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얘가 이 값일 때 요 리얼 코드가 실행이 되는구나. 여기 지금 argc 그래서 아규먼트 카운트를 비교하고 다음 스테이트를 세팅하고 있어요. 뭐 코드가 아까 제가 했던 거랑 다른데 아마 다른 컴파일러, 다른 버전의 다른 컴파일러가 사용됐으니까 된 것 같고 얘가 더 효율적으로 보이죠? 뭔가 어려운 명령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쵸? 그래서 우선은 메인 디스패처 부분을 보고선 이니셜 스테이트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서브 디스패처들을 쭉 살펴보고 리얼 코드랑 인접한 애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 값이 어떤 리얼 코드를 실행하는지를 알아내고 코드 패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여기를 코드 패치해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점프로 이어버려도 되잖아요. 서브 디스패처 굳이 거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하면은 지금 뭔가 블럭이 다 깨져 버리는데 모든 부분들을 정보를 다 수집해서 한 번에 패치해 버리면은 새로운 함수가 되겠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다 파이썬 이용해서 아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단계별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5번. 지금 이거를 왜 바꾸냐면 제가 유튜브에 나중에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타임라인 라벨을 달려고 여기다가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함수를 베이지 블럭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쪼개기. 나누기로 합시다. 나누기. 그래서 1번 바이너리 비교하면서 해야 되니까 두 개만
문제 바이너리를 열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아이다를 열고 2번 바이너리도 이렇게 열고, 그리고 아이고, 여기서 두 번째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타겟은 메인 함수가 아니라 어차피 얘만 풀면 될 것 같거든요. 메인 함수는 지금도 읽을 수 있으니까 얘를 타겟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같은 디렉토리에 있죠. 그래서 exec 파일 명령어 이용해서 여기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주석을 다 달게요. 왜냐면 방송이 마치면은 GitHub에 코드를 공개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보기 편하게. 스펠이 틀렸죠. 이게 공개될 코드이기 때문에 스펠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맞나? 네이버 검색해볼까? 네, 맞네요. enumerate. 오케이. 맞고요. 그러면 아이다 API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읍니다. get 펑션은 어떤 주소를 줬을 때 그 주소가 아이다 데이터베이스에 함수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함수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함수를 인자로 받아서 베이직 블록들을 나눠주는 플로우 차트, 클래스를 임포트했다 그러나? 그냥 그 기능을 임포트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차트, 일단 타겟이 저희 분석 타겟 주소가 함수 이름을 갖고 와서 여러 파일들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상수로 숫자를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로케이션 파일 네임. 아이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디버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볼이 있으면 그 심볼은 어떤 숫자에 대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함수 이름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찍고 있습니다. 함수의 시작 주소죠. 그래서 얘를 1번에 타겟으로 놓고, 그리고 get function 해서 타겟에 함수를, 그럼 BBS가 지금 플로우 차트를 찍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요 보시면 2040L이라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사실 아이다 콘솔에서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딴 데로 갔다가 얘를 더블 클릭하면 가버려요. 근데 이 L이 붙으면 그게 안 돼서 그냥 hex2라고 해서 유틸리티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랍니다. x는 x 그냥 출력하는 거죠. x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리고 루프를 돌리면서 BBS 안에 있는 거를 x2 해서 BBS 스타트.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이 플로우 차트에서 얘가 돌려주는 게 제너레이터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루프를 타면서 각각 베이직 블럭의 시작 주소를 출력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갔지? 그러면 주소들이 출력이 됐고요. 첫 번째 블럭부터 따라가서 볼게요. 자, 시작 블럭이 맞죠? 두 번째 거 따라갔을 때 두 번째 블럭. 낮은 주소부터 시작해서 존재하는 그 베이직 블럭들을 아이다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번이고 됐지? 6.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베이직 블럭들로 함수를 쪼갰으니까 함수에 시작 상태 구하기. 함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게 컨트롤 플로우 플래트닝의 그 플로우를 결정짓는 그 스테이트, 시작 스테이트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테이트를 찾는다. 예, 그래야지 이 함수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아까 C코드 삭제 안 했죠? 2.c 그리고 1.c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메인 함수 진입하고 첫 번째 뭔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뭔가를 하고 스테이트를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용자가
리얼 코드. 그러니까 초기 스테이트를 알면은 이 서브 디스패처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첫 번째 실행되는 리얼 코드를 쫓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작 지점을 알아야지 플로우들을 수집하고 원본 개발자의 의도가 담긴 코드들만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3.파이 순서가 가는 대로 가고 그리고 얘는 주석을 initial state 맞죠? 이렇게 찾고 얘는 더 이상 출력해줄 필요는 없고 BBS가 모였으니까 그러면 일단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BBS의 0번에 AND EA 시작 지점의 스테이트가 첫 번째 블럭에 있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20A9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 베이직 블럭에 스타트 주소는 시작 지점을 찍고요. 그리고 끝나는 주소는 이렇게 끝나는 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끝나는 지점에서 뒤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명령어를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블럭에 있는 인스트럭션들을 쭉 조사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 명령어 OP 코드마다 그런 시멘틱을 분석하면 더 정확하겠지만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요거를 문자열로 갖고 와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블럭이고 아래에서 위로 또 따라가면서 아규먼트 1번이 OP 코드 2번인가? 0번 1번일 때 1번에 H로 끝나는 문자열이 있으면 잡겠다는 겁니다. 네. 일종의 어떤 휴리스틱한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search for initial state set instruction 이라고 할게요. initial state를 세팅하는 instruction. 그러면 먼저 instruction을 이렇게 코드 previous instruction previous 0번에 아까 확인했죠? and 이렇게 했을 때 요 인스트럭션이 찍고 있는 거는 얘입니다. 얘고요. 근데 사실 바로 뒤에 있는 주소가 개개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왜 지금 서치를 하고 있냐면 이 블럭에서 얘랑 얘 순서가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랜덤한 다른 바이너리를 봤을 때 그쵸. 다른 바이너리에서는 바뀌는 경우가 안 바뀔 이유가 없으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고정인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CPU가 이 명령어들을 병행 실행할 때 이런 구성이어야 돼라는 경우면은 뭔가 걔가 컴파일러가 그렇게 인스트럭션 시퀀스를 내주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얘를 루프를 타면서 인스트럭션을 무한 루프 타면 안 되니까 일단 무한 루프를 나가는 조건부터 인스트럭션의 IP 이렇게 하면 무한 루프가 아니죠? 아니다. 아직 무한 루프다. 나가는 조건이야. 지금 처음 그러니까 첫 번째 블럭의 끝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구해오고 요거는 계속 이 API는 현재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주소에 직전 코드를 분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쫓아가면서 get operand 하고 현재 인스트럭션의 위치에 첫 번째 거 0번 1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거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is H로 끝나면 break 그리고 정말로 코드가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야겠죠. 오타가 나네요. 209F 그리고 다른 코드 옆에도 파스 따라가서 보면 100F 보면은 여기서 스테이트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이니셜 스테이트를 세팅하는 인스트럭션 주소를 찾아서 거기서 오퍼랜드 값을 읽어오면은 각 함수의
초기 값을 제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니셜 스테이트. 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는 필요 없는 코드잖아요. 나중에 패치하는 근거로도 사용이 될 겁니다. 코드 패치해야 될 지점으로도 사용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소를 조금 복사를 하고 아이다 파이썬 API에서 어떤 특정 주소의 명령어를 해석해서 오퍼랜드 값을 갖고 오는 게 get 오퍼랜드 value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거. 그러면 지금 요 값이 나와야겠죠. 요 10진수로 보면 그렇죠? 같죠? 그죠? 근데 이 API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8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MSB가 1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사인드로 보면 음수인 상태죠. 제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1F17 하면 뭔가 문제가 있죠. 헥스로 출력해보면 요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 API가 여기에 있는 값을 제로 익스텐션 한 게 아니라 사인 익스텐션 해가지고 그 크기에 맞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틸리티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예, 그대로 복사해서 V30이라고 할게요. X 첫 번째 거 그리고 엔드 MS 하드 했네. 이러면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얘를 붙여놓고 V32 아까 전에 문제가 생겼던 0x 1F17 하면 이렇게 같죠. 얘랑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라고 변수를 하고 and EA 지금 패치 지점을 찍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뭔가 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패치해서 날려버리고 여기가 메인 디스패처잖아요. 메인 디스패처의 시작 주소를 저희가 아까 이 블럭에 대한 블럭의 끝으로 찍고 있었죠. 그래서 얘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코드 패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 그러니까 이니셜 스테이트를 세팅하는 명령어도 지금 인스트럭션이 찍고 있는 게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인스트럭션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데 걔를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nt 텍스트 해서 시작 부분 스타트 하고 3번이 있죠? 그러면 101F 네. 여기가 스타트 부분이고 뭔가 제가 중요한 거를 빼먹은 것 같은데 지금 스테이트를 여기가 아닌데 여기 이거를 빼먹고 있었네요. 이니셜 스테이트를 빼고 있었고요. 스테이트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니셜 스테이트고 여기가 이제 패치 지점이라고 여기까지가 find initial state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초기 값은 알았으니까 서브 디스패처들을 구해야 됩니다. 서브 디스패처는 근데 모든 서브 디스패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요거 또 해놔야죠. 함수의 시작 상태 구하기 서브 디스패처 찾기 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 녹화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있나? 1시간 되면은 단계별로 하니까 끊어도 상관없어요. 끊었다. 서브 디스패처 찾기입니다. 얘를 크게 했을 때 얘들이 다 서브 디스패처들입니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죠. 근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그 프리 디스패처랑 연결된 애들 리얼 코드들을 보면은 여기가 리얼 코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많은 서브 디스패처 중에 여기 있는 애들 있죠. 여기 얘들이 리얼 코드랑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브 디스패처를 살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스테이트 값이 어떤 리얼 코드 블럭으로 닿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걔네만 구해오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프리디스패처죠. 아, 나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레퍼런스 하는 애들을 살펴보면은 엑스레프 프롬 아니다 투라고 해야겠죠. 해서 여기를 레퍼런스 하는 애들을 얘도 제너레이터라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일일이, 그러니까 리스트가 아니라서 이렇게 개수로 알 수가 없어.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3개예요. 요 얘기는 개발자의 어떤 의도를 실제로 담고 있는 리얼 코드 블럭이 73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 코드 복사해가지고 두 개 다 확인해 볼게요. 얘랑 둘 다 같은가? 주소를 확인해야 되죠. 얘 같은 경우는 1F 0F 하면 얘 왜 두 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잘못 넣나요? 38 하면 73개. 그러니까 얘랑 쟤랑 같죠. 그러니까 얘가 지역 변수의 크기나 뭐 사용하는 어떤 뭐 버퍼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한데 로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하고 있었죠? 서브 디스패처 구하기. 그래서 서브 디스패처를 어떻게 구하냐면 리얼 코드 블럭이랑 연결된 얘랑 하나만 따라가 볼게요. 얘가 이제 리얼 코드 블럭이랑 연결된 서브 디스패처죠. 그리고 얘가 하고 있는 게 확대를 해볼까요? 이 두 개를 봐야겠다. 얘랑 얘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값을 갖고 와가지고 얘랑 비교해가지고 얘가 같으면 점프 제로면은 리얼 코드로. 그러니까 방금 따라왔던 그 리얼 코드 블럭으로 닿게 하는 스테이트가 요 값이고요. 그리고 얘도 요 초록색을 따라가면 아마 리얼 코드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랑 보면 그 인스트럭션 시퀀스가 같죠. 무브 서브 무브 점프 제로. 그래서 요 특징을 그러니까 같은 컴파일러가 서버에서 계속 같은 코드를 하니까 같은 패턴의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패턴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쓰면은 휴리스틱하게 접근을 하는 거고 사실상 너무 어렵고 귀찮으니까 겐또로 때려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됐을 때 돌아가서 왜 안 됐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번이 필요하겠네. 4.파이고 얘는 콜렉트 서브 디스패처 블럭. 오케이, 맞지? 디스패처. 그리고 3번에 있는 코드 그냥 복사해 오면 되겠고, 얘가 이니셜 스테이트 갖고 왔고 출력 코드 삭제하고, 그럼 또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서치하는 코드를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 뭐 같은 내용이네. 서치도 서브 디스패처 블럭 하고 루프를 타면서 베이직 블럭을 전체를 순회하면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전체 베이직 블럭을 한 번씩 순회하면서 그 베이직 블럭 안에 있는 명령어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종류가 뭔지를 살펴보면 될 겁니다. 근데 개수는 안 궁금하고 저는 이렇게 볼게요. 무브 서브 무브 점프 제로인데 서브 점프 제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살펴볼게요. 그리고 서브 하는 위치에서 이 첫 번째 아규먼트가 스테이트 값, 그리고 점프 제로의 0번째 아규먼트가 타겟 값, 리얼 코드.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래그를 하나 두고요. 그리고 시작 어드레스는 각 베이직 블럭의 시작 주소고, 그죠? 그래서 시작 주소가 BBND, 그러니까 각 블럭마다 돌면서 각 블럭의 시작이랑 끝 부분에 그 인스트럭션을 쭉 다 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드 인스트럭션 해서 어드레스 하고, 어드레스를 인스트럭션의 주소랑 인스트럭션의 사이즈만큼 증가시키고, 그러면 이제 무한루프는 피했죠. 그리고 여기다 조건을 답니다. get 니모닉 해서 현재 IP에 있는 니모닉이 서브면 서브 걸랑 플래그 1 증가, 그리고 점프 제로죠. 점프 제로. 그러면 서브랑 점프 제로 두 개의 인스트럭션을 갖고 있는 베이직 블럭들은 플래그가 0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플래그가 없으면
헥스2 해서 시작 지점을 뱉어라 하면 완성된 거죠. 날리고 해보면은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라가 보면 지금 모여있는 서브 디스패처들이 리얼 블럭이랑 연결된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실 제가 선택한 방법이 서브 명령어, 점프 제로 명령어 너무 좀 빈약하긴 한데 왜 이렇게 코딩을 했냐면 처음부터 제가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 블럭의 크기가 인스트럭션의 개수가 4개냐 그리고 무브 서브 무브 점프 제로 패턴으로 되어 있느냐 라고 해서 코딩을 했었는데 그 출력 결과랑 지금 이렇게만 했을 때 출력 결과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을 할 때는 코드가 길어지면 집중력이 좀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짧은 코드로 제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다 리팩토링 하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6분이니까 이거를 끊어가지고 서브 디스패처 찾기로 첫 번째 1화로 끊고 이거를 나눠서 하면 화수가 지금 빠르게 여러 개가 쌓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브 디스패처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지금 리얼 코드랑 인접한 서브 디스패처를 아니까 리얼 코드 블럭이랑 그리고 그 리얼 코드 블럭으로 진입하게 하는 스테이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8번에서는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